안녕하십니까. 송영경제연구소 소장 정대영입니다. 알고살자 경제 이번 영상은 30년 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얼마나 될까입니다. 30년 후인 2049년까지 미달러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을 시나리오별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와 개인 생활의 미래 모습을 실감나게 그려볼 수 있고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에 대해서도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1960년대 중반 이후 이룬 경제적 성과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1997년 IMF 사태를 겪고 나서 괜찮은 일자리 부족이 심해지고 2010년 이후에는 성장세마저 둔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는 어려운 길을 갈 듯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총 인구도 2029년부터 감소할 전망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머지않아 0%대로 하락할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빙산이 천천히 한국 경제를 덮쳐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 지도자 등 한국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대충 하면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이 대부분인 듯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기복은 있지만 성장을 해왔고 1인당 국민소득도 늘어 생활순위 향상되어 왔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여기에다 한국 경제가 나빠지더라도 자신의 어려움은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경제가 제로 성장을 하더라도 인구가 감소하면 개인의 생활 수준은 떨어지지 않고 조금씩이나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달러 기준 국민소득은 다릅니다. 성장률이 낮아지는데 환율 상승이 빨라지면 달러 기준 국민소득은 감소합니다. 달러 기준 국민소득이 감소하면 국민경제의 해외 괴력이 낮아져 식량, 에너지, 원자재 등의 수입 부담이 커집니다. 수출입 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한국의 국제 위상도 낮아질 것이고 개인들이 해외여행이나 유학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2007년 하반기 이후 한국 경제가 꾸준히 성장했고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지속하고 물가도 안정세를 보였음에도 2019년 하반기까지 12년간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2.6% 정도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상수지와 물가 상황이 나빠지면 환율은 더 빠르게 오르게 됩니다. 달러 기준 1인당 소득의 전망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 이외에 물가와 환율, 경상수지, 인구 전망 등이 추가로 필요하여 복잡합니다. 몇 가지 과감한 전제와 가정을 기초로 대략의 흐름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전망은 중립적, 낙관적, 비관적 시나리오 세 가지로 했습니다. 중립적인 시나리오로 봤을 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29년까지 현재와 비슷한 31,500달러 내외를 유지하다가 이후 감소하여 2049년에는 23,800달러로 떨어집니다.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전제하면 달러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2029년 37,000달러 정도까지 증가하고 2049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비관적 시나리오를 전제하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이 달러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2029년 28,600달러 수준으로 감소하고 2049년에는 12,000달러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2,000달러는 1995년의 1인당 국민소득과 비슷합니다. 물가 상승까지 감안하면 30년 후의 한국 경제가 1990년대 중반보다 못해지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최소한 중립적인 시나리오 이상의 경로를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30년 후 한국이 달러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지금보다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경제 전망은 6개월, 1년 후도 잘 맞지 않습니다.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하는 경제 전망도 쉽게 틀립니다. 이번 전망은 한 개인이 30년 후를 해본 것이니 틀리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고 또한 저는 이 장기 전망이 틀리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근면성과 신명이 발휘되어 한국 경제가 낙관적인 전망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였으면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나름 노력했지만 추진하는 경제정책과 나타난 경제 성과를 보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밝지 않고 중립적인 시나리오의 경제성적 달성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한 경제구조 개혁 정책은 거의 없고 방만한 통화정책과 부동산에 대한 특혜 등을 통한 집값 상승 방조,
갈팡질팡하는 최저임금, 과도한 재정 확대의 지속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이 많습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는 직업 간 과도한 보상 격차와 비싼 집값 집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개혁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신뢰의 기반을 강화해야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노동인구 감소 등에 따른 잠재 성장률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총 요소 생산성 향상은 필수적입니다. 직업 간 보상 격차의 축소와 집값 집세의 하향 안정은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보다 장기화시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경제竞争에서 이길 수 있는 부품 소재 산업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모두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특히 보상치기와 집값 문제는 기득권의 이익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 정치인들이 개혁을 기피합니다. 정권을 잃을 각오로 개혁을 해야 성과가 나옵니다. 경제 개혁에 성공하면 정권은 저절로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구조 개혁 없이 선거 전략에만 매달리면 정권은 다시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 경제는 계속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직생, 생직사라는 이순신 장군의 말씀이 현재 한국 경제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안 하면 국민이 먼저 알아. 그들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번 장기 전망의 전제와 가정, 시나리오별 구체적인 전망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장기 전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에게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